결론 데이터베이스 선택 기준 1.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중요성과 기본 접근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기준이에요. 우리가 관계형, NoSQL, 시계열, 그래프, NoSQL,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쭉 봤잖아요. 근데 이걸 다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하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때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데이터의 구조, 처리 속도, 확장성, 분석 필요성 같은 거요. 예를 들어 내가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다룰 건지 아니면 좀 자유로운 데이터를 다룰 건지 또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지 데이터가 얼마나 커질 건지 분석이 중요한지 이런 걸 고민해야 해요. 이 기준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야 나중에 잘못 골랐네 하고 후회 안 하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때 뭘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잠깐 떠올려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데이터베이스는 자기만의 강점이 있거든요. 마치 요리 도구 같아요. 칼은 자르는데 최고지만 국을 끓이려면 냄비가 낫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용도와 환경에 따라 제 성능을 발휘하니까 내가 뭘 하려는지 딱 맞춰서 골라야 해요. 오늘 이걸 하나씩 풀어보면서 어떤 상황에 뭐가 좋을지 느낌을 잡아볼게요. 2. 데이터베이스별 선택 기준과 예시.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전통적인 정형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MySQL이나 POSTGR-ESQL이 있죠. 이건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최고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 정보를 관리한다고 해보면 이름, 학번, 성적 이렇게 테이블에 딱 넣고 필요하면 연결해서 뽑아내죠. 은행에서도 계좌 정보나 거래 기록을 정확히 다룰 때 좋아요. ACID 보장이 강하니까 데이터가 엉킬 걱정 없고 SQL로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좀 더 자유롭고 양이 많다면 그럴 땐 NoSQL로 가는 게 맞아요. MONG, ODB나 커센더러 같은 거예요. 이건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강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사진, 글, 동영상을 막 올리잖아요. 그걸 다 저장하려면 스키마가 유연한 NoSQL이 딱이죠. 또 확장성이 좋아서 서버를 더 붙이면 데이터가 아무리 커져도 버텨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수억 개 게시물을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NoSQL이 그걸 잘해줘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 분석이 중요할 때예요. 이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답이에요. 인플럭스DB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홈에서 온도 센서가 매 초마다 25도, 26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그걸 빠르게 저장하고 지난 1시간 추위는 어땠어? 하고 뽑아내야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변했어? 를 실시간으로 볼 때 좋아요. 시간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어서 속도가 빠르고 분석도 쉬워요. 만약 복잡한 관계형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면 그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해요. Neo4j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내 친구의 친구는 누구야? 를 찾거나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건 뭐예요? 를 추천할 때 딱이에요. 노드와 관계로 연결을 직관적으로 다루니까 복잡한 연결고리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할 땐 NoSQL을 써요. 구글 스패너 같은 거예요. 이건 SQL과 ACID를 지키면서도 확장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 글로벌 쇼핑몰에서 전 세계 주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데이터가 엉키지 않게 해야 하잖아요. 또 금융 서비스에서 송금이 폭주해도 버텨야 할 때 좋아요. 클라우드에서 강력하게 돌아가니까 요즘 핫하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거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맞아요. BIGQUERY나 REDSHIFT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지난 1년 매출 트렌드가 어땠어? 를 분석하거나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샀지? 를 알아낼 때 딱이에요.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차트나 예측을 뽑아내는 데 강해요. 3. 데이터베이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자, 이제 이걸 고를 때 뭘 봐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구조예요.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냐 아니면 자유롭고 다양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회사 직원 명단처럼 정해진 형식이면 관계형으로 가고 블로그 게시물처럼 제각각이면 NoSQL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처리 속도예요. 실시간으로 빨리 처리해야 하냐 아니면 천천히 분석해도 되냐를 봐야 해요. 예를 들어 게임에서 랭킹을 바로 보여줘야 하면 NoSQL이나 시계열이 낫고 연말 보고서를 뽑을 거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좋아요. 세 번째는 확장성이에요. 데이터가 얼마나 커질 건지 생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처음엔 데이터가 적어도 나중에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NoSQL이나 NoSQL처럼 확장하기 쉬운 걸 고르는 게 낫죠. 마지막은 분석 필요성이에요. 데이터를 그냥 저장만 할 거냐, 분석해서 뭔가를 뽑아낼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고객 행동을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거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좋고 관계를 파악해서 추천을 할 거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나아요. 이 요소들을 조합해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트랜잭션이 많고 정합성이 중요하니까 NoSQL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낫고요.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골라야 해요. 4. 실전 예시와 토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고를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작은 온라인 서점을 운영한다고 해보면 책 제목, 가격, 재고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데이터가 깔끔하고 양도 많지 않으니까 My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딱이에요. 두 번째, 내가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영상, 댓글, 좋아요가 엄청 많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죠. 그럼 MongoDB 같은 NoSQL로 가는 게 낫겠어요. 세 번째, 내가 공장에서 기계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센서 데이터가 시간 순으로 쌓이니까 인플럭스DB 같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좋아요. 네 번째, 내가 데이팅 앱을 만든다고 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매칭됐어 같은 관계가 중요하니까 Neo4j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딱이죠. 다섯 번째, 내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트랜잭션이 많고 클라우드에서 돌아가야 하니까 구글 스패너 같은 NoSQL이 맞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대기업에서 마케팅 분석을 한다고 하면 지난 5년 매출 추이를 뽑아야 하니까 BIGQUERY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스템을 하나씩 말해보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고를지 토론해 볼까요? 예를 들어 내가 배달 앱을 만든다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 실시간 주문 처리가 중요하니까 NoSQL이나 NoSQL이 괜찮을까요? 또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면 선택 기준이 더 명확해질 거예요. 5. Q&A 및 마무리. 좋아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 받을게요. 데이터베이스 고르는 기준이나 어떤 게 헷갈리는지 있나요? 기다림 예를 들어 NoSQL이랑 NoSQL 차이가 뭐예요? 하면 NoSQL은 ACID를 지키는 게 더 강하다는 점이 달라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면 정리해 볼게요.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때 데이터 구조, 처리 속도,
확장성, 분석 필요성을 봐야 한다고 배웠어요. 관계형, NoSQL, 시계열, 그래프, NoSQL,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해요. 각자 강점이 다르니까 내 시스템 요구사항에 딱 맞는 걸 찾아야죠. 데이터베이스 세계 재밌죠? 더 공부하고 싶으면 MySQL이나 MongoDB부터 써보세요. 수고 많았어요.